보면은 이제 오늘 강의가 이미 한 2년 정도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또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대략적인 내용은 좀 아세요. 네. 근데 이제 이제 2년이 좀 안 되셨거나 아니면 이제 들어오신 지 이제 다른 쪽 FC나 아니면 GFC에 계셨더라도 이렇게 월드 엑셀 라이프로 이렇게 넘어오시게 되면은 새로운 방식으로 조금 전환하실 필요가 있으시거든요. 아직 습득되기 전에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가를 좀 아셔야 될 게 아시면은 좀 빠르게 적응하시고 그리고 좀 성장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2015년 11월에 교육을 받으러 왔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 초에 TA 시장을 하나 받아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김포에서도 통진 쪽 아시죠? 통진읍에서도 또 안쪽 산골을 뚫어서 딱 갔어요. 네. 근데 거기는 차가 들어가기도 어려운 길이었거든요. 근데 차를 타고서 가가지고 갔더니 대표가 담배를 이렇게 물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딱 보더니만 인상을 이렇게 딱 찡그리고서는 그냥 버리고 네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가가지고 상담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상담을 하는데 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근데 이전에 오시던 분들하고 다를 게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배웠었던 정관의 기술에서부터 네? 각종 법인 그때 강의가 한 달 강의였습니다. 그때는 저 강의 노트를 정말 잘했거든요. 네. 그 만든 게 한 이 정도 돼요. A4용지로. 네. 지금은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근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갔는데 결국 들은 내용은 뭐냐면 뭐가 다른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화법도 나름대로 배웠는데 뭐가 다르지? 오면서 고민을 했죠. 그때 저희 기수가 13명이셨는데 그 13명의 기수 분 중에서 한 15일도 안 돼서 나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도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렇게 가가지고 저 산골짜기를 갔는데 어느 기업 컨설팅에서 와가지고 150만 원 계약을 하고 갔대요. 이미 이렇게 시장이 레드오션인데 우리가 가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벌써 6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할 데가 없느냐라는 거죠. 할 데가 없느냐. 그때 참 고민을 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나나 신인들도 이런 고민에 쌓여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면 똑같은 고민을 또 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느꼈던 모멸감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150만 원 계약했으니까 지레 겁먹고 더 이상 진입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부질없는 행동들이었죠. 계약을 한 고객이 또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왜 나는 그때 그거를 그냥 지레 겁먹고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이제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 오면 뭘 궁금해할까? 도대체 영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장 어떻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 회사가 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템이 도대체 뭐예요? 네 번째는요. 계약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왜 자꾸 깨져요? 이 5가지에 대해서 물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업 방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가! 빨리 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구해요? 만나! 빨리 가서 고객을 만나!
네 고객 리스트 쫙 뽑아봐. 거기서부터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자, 아이템은 뭐죠? 이렇게 하면 교육 나와. 네? 교육 나와가지고 배워. 그리고 가서 얘기해. 이거였어요. 시장 클로징 어떻게 해요? 네가 가만히 있으면 고객이 뭘 해주면 되나요? 라고 얘기해. 그러면 저는 이거 해주십시오. 한 3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 이렇게 배웠어요. 유지관리. 야, 끝나고 나서 선물 들고 찾아가. 저녁에 약속 잡아서 식사 한번 해. 이거였어요. 저랑 같은 대화의 내용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저랑 똑같은 의문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여기에서 양성받으신 분을 제외하고 아직도 방법이 없어서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고 저와 같은 대답을 아직도 하고 계신 분이 많다는 거죠. 네, 그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 이건 다 경험에서 우러나는 내용들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근데 그분들도 신인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방법 중에서 신인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한 거를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문 과정 중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신인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템은 다음 달 11월 3일 날 강의가 잡혀 있어요. 네, 오후 5시 반에 그때 들으시고 계약과 관련된 클로징 강의는 이번 달 6일 날 했었습니다. 네, 6일 날 클로징 강의를 못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유튜브로 이번 주까지는 열어 놓을 테니까요. 토요일, 일요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 관리는 한 번 정도 설명했어요. 카톡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작성해라 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영업 방식과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자, 영업 방식을 좀 분류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자료에 보시면은 영업 방식을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과거에는 이슈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뭐 재무보좌관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슈형으로 문제를 풀고 그리고 클로징을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형태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설명은 관리형입니다. 관리형. 네. 자, 관리형 중에서 무엇을 설명드리냐면 지역 단위 영업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팀 단위 영업이죠. 네. 팀 단위 영업 중에서도 2인 1조가 있고요. 프로젝트성이 있어요. 자, 지역 단위 영업은 한 지역을 잡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방식인데 팀을 짜서 영업을 하시는 방식을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자, 프로젝트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업체, 거기에 어떤 이슈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 영업을 하시는 리더분과 같이 가시거나 해가지고 해결하는 건 프로젝트식이죠. 저는 팀 단위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왜냐면 하시다 보면은 혼자 하시다 보면은 많이 처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둘이 하다 보면요. 누구한테 억울한 상황을 당하면은 어때요? 슬픔이 나는 건 어떻게 돼요? 반이 되잖아요. 그런데 욕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네. 오늘 나온데 그 또라이 이러면 맞아. 그 또라이. 같이 욕하다 보면 화도 금방 풀려요. 네. 좋은 점은 뭐 계약에 나오면은 혼자 좋은 것보다 둘이 같이 좋잖아요. 그렇죠? 끝나 계약이라도 하나 하고 나서 같이 먹는 식사, 그거만큼 참 즐거운 게 없어요. 네. 그래서 팀워크를 통하면은 굉장히 오래 장기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단위 영업을 하시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지역을 선정하셔야 돼요. 네. 지역 단위 영업은 뒤에 설명한 시장과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지역 단위 영업은 보시면은 여기가 서울이죠, 그렇죠? 네.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다 산업단지예요. 이렇게 산업단지. 네. 요거는 제가 자료를 올릴게요. 근데 이게 자료가 사실은 그 저작권이 저한테 없어요. 제가 출판사에다 넘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11페이지만 자른 거니까 요거는 그냥 올리도록 할게요. 11페이지만 잘랐어요. 네. 근데 여기는 그 보시면은 파주 출판단지라든가 탄현이라든가 이렇게 네모나게 좀 진하게 돼 있는 데들 있잖아요. 이들은 이제 국가산업단지예요. 이렇게 산업단지가 많아요. 여기가 우리들이 갈 곳들입니다. 이렇게 갈 곳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외곽에 있어요. 네. 외곽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 가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리고 올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려요. 여기서 부평 가는 데는 한 40분. 그렇죠? 남동 가는 데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서울에서 여기 가는데 1시간. 그래서 지역 단위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 정도의 지역을 좀 선정해서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 영업을 하실 때는 사이트 역에 가시면은 그 지역에서 주로 생산하거나 주로 하는 업종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좀 공부하겠다 그러면 주로 다닐 만한 그 업종의 특징들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화성도 있고 지역별로 주요 업종들도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주안산업단지는 석유화학이 많구나, 기계도 많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월 지역은 섬유, 의복, 목재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시원한 반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소기업들 집합지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가셔도 됩니다. 파주 출판 가가지고 기계와 관련돼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해봤자 목재 종이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지역별 주요 업종별 가동률 이런 거 나오거든요. 가동률이라는 거는 뭐냐면 회사가 팽팽 돌아가느냐예요. 네. 근데 가동률을 모르고 그냥 정해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부동산만 잔뜩 오르고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동률도 좀 보시고 내가 어디를 갈 거냐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서울 가가지고 이거 비금속 찾아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지. 네. 자기가 그 과거에 했었던 일들이 그쪽 업인데 좀 연관되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고용 현황도 보면은 고용이 많이 나는 데가 아무래도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곳이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가 상승이 되면은 공장들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큰 규모로 해가지고 땅하고 공장을 분양을 받았다가 500평 단위로 공장이 분할돼서 나와요. 화성 같은 데는 막 1000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평, 500평 이렇게 이제 분할하기 시작했어요. 작게. 그게 뭐예요? 지가가 막 상승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부천이나 아니면 부평이나 이런 데 가면 뭐가 생겨요? 지식산업센터가 생기죠. 그렇죠? 그거는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위로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 여기는 오래됐구나. 이 정도는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지역 선정 시 고려 사항 등 좀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업체별 특징은 뭐 이게 이제 필요가 없어질 정도가 됐어요. 왜냐면 김영숙 팀장님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줬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얘기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준비물들은 저는 산업단지 지도나 그 다음에 전달용 명함, 그 다음에 전단지 이런 것들을 꼭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 내비게이션 이거하고 모바일 패스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카카오 내비게이션은 내 위치로부터 내가 다녔던 업체가 주변에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내가 현 위치에서 내가 갈 데가 없다. 그럼 내가 다녀봤던 업체를 가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모양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찾고. 자, 모바일 팩스는 대표님한테 각종 자료를 받으려고 하시면은 지금 있는 그 회사에다가 팩스 번호를 하게 되면은 그 팩스가 회사로 가요, 전부 다. 내가 현장에서 받아서, 그래서 내가 아는 세무사든 내가 아는 법무사든 보내려고 하면 전자 팩스를 자기 번호로 다운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팩스 같은 걸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그 지역에 가면은 이 기관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 기관. 세무서의 위치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렇죠? 세무서. 그 세무서는 뭘 하느냐? 국세를 납입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 등을 만듭니다. 그럼 시청은 뭐 하냐? 지방세하고 시자금 등을 운영을 하죠. 근데 시청에 가가지고 국세를 납입을 하고, 네? 세무서 가가지고 지방세를 물어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전혀 아닐 것 같죠. 처음 오면은 이거부터 헷갈려요. 네. 세금이라고 하면 다 세무서로 가는 줄 알죠. 자, 한국산업단지는 입주 신청 공장 등록이 있고, 자동차 등록사무소는 자동차 등록 및 변경, 근로복지단의 위치, 고용노동부의 위치, 건강보험료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뭐 하는지 알아야 돼요. 안전보호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뭘 하는 곳이고 그리고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그래야 이제 내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세무서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좀 써놨어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저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의 원천소예요. 네? 정보의 원천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 일을 하시다 보면은 궁금한 게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어디냐면은 옆에 있는 팀장님 또는 전문가라고 좀 하는 이제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리더분, 그 다음에 우리랑 제휴되어 있는 세무사나 노무사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분들의 전화가 매번 통화가 잘 안 되세요. 그리고 이걸 물어봐도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에게는 국민비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국민비서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노동부에다가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1350으로 돌려버리죠. 그렇죠? 그럼 1350에 돌려가지고 전화를 잡고 있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네? 외국인 노동자나 나나 동일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해요? 30분 기다려야 돼요. 네? 실업수당 받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사업자나 똑같이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다 어떻게 해요? 막 화딱지가 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통화 언제 해야 돼요? 오전 9시. 네. 확실한 걸 물어보려면 오전 9시에 1350 먼저.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각 지역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등 여기에 전화번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 놓으셔야죠. 그렇죠? 직통 전화번호를. 네. 지역에 있는 지역번호 근로복지공단을 딱 쳤어요. 또는 이제 고용노동부를 쳤어요. 그랬더니 뭐 4500 이렇게 대표전화로 대표전화를 딱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요새는 뭐 산업안전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욕하지 마시라고. 네? 그런 얘기를 한참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1350으로 넘겨주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1350에서 계속하면은 뭐 클래식 노래가 어떻게 해요? 무한반복으로 무한반복 8마디 무한반복 미쳐버리겠어. 그렇죠? 요새는 머리가 잔머리가 많이 굴러져가지고 4500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032 몇 번에 4507, 4508 다 전화해봐. 전화해보고서 어떻게 하냐면 딱 들어오면은 전화해봤더니 이게 실업수당 뭐 이렇게입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물어봐요. 이제 머리가 이제 그만큼 돌아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몰랐다고. 누구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시면 힘든 일을 많이 겪죠. 그런 거를 이제 그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죠. 그렇죠? 네. 미리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팀은 항상 그 무엇을 갖게 되냐면은
이게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럼 팀 단위 영업은 어떤 게 팀 단위 영업이냐라는 거예요. 팀 단위 영업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아니에요. 그 맞아요. 반드시. 네. 네. 반드시. 네. 몰라. 자, 잘 먹고 살아요. 괜찮아요. 네. 자, 반드시 요일을 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팀 단위 영업은 반드시 요일을 정해야 돼요. 너 나랑 같이 다녀? 그건 아니에요. 네. 언제 같이 가? 그것도 아니라고. 팀 단위 영업은 월수금이든 화목이든 월화수목금이든 요일을 정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요일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이날은 TA가 잡히면은 이날은 같이 가고 TA가 안 잡히면 이날은 같이 안 간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시겠죠? 팀 단위 영업은 그 날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이날을 같이 해가지고 신인 둘이서 모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천장이 꺼질 것 같아. 어떻게? 어떻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명이 누구라도 끌고 와. 그래가지고 물어봐.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때 뭘 할지가 묘책이 떠오릅니다. 네. 더 절박한 사람이 착자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답변을 얻죠. 아, 도립방문이라는 걸 하면 되는구나. 시장을 어떻게 늘리면 되겠구나. 너 네가 알고 있는 시장 다 얘기해봐. 내가 알고 있는 시장 다 얘기해볼게. 영수 엄마, 홍철이 아빠 다 얘기했어요. 넌 왜 아빠 엄마밖에 없니? 내가 뭐 어디 그냥 아는 데가 이렇게밖에 없어. 그럼 거기부터 만나자. 가지고 뭐 하면서 얘기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때 정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있지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지금 창피한 것들을 빨리빨리 다 하셔야 그래야 나중에 다 알고 나서 창피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팀 단위는 반드시 요일을 정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영업 방식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